자, 이 5번 항목 여러분들 굉장히 쓰기 힘드시죠? 사실 5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이번 지역농협 이 자기소개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지역농협에서 5번 항목 같이 한번 보시면 최근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이 언택트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협의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언택트 농협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쪽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농협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당연히 여러분의 고민의 깊이가 담겨야지만 됩니다. 아이디어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것을 그걸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만들지, 이게 바로 아이디어로 바꾸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났던 것,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어떤 떠올랐던 생각이 있으면 그걸 가다듬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아이디어화 시킨 다음에 글을 전개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5번 항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하면요. 일단 5번 항목을 적기 위해서는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 5번 항목은 정확하게 농협,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묻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농업, 농촌과 관련된 각종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를 물었으면 어떤 거기에 합당한 키워드들을 적어줘야 이 친구가 이 정도 레벨로는 알고 있군요 라고 상대는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한 소리를 적게 되겠죠. 뭐 디지털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 농협의 아이디어,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해달랐더니 그냥 인터넷으로 팝시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뭐 길게 적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길게 적어서 지루해질 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글 전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적당한 키워드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농협에 대한 준비를 꽤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한 준비를 꽤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자소서 통과 확률도 높아질 거고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5번 항목은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 통과보다는 면접에서 엄청난 힘을 또는 이 지원자들을 이 판가름 나게 하는 변별력을 갖춘 항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번 항목 작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농토피아 모의고사 책이 있죠. 이 혼잡에 농협 이론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모의고사, 이 지역 농협 모의고사 보면 앞부분에 농협 이론 파트가 있는데 그 내용 반드시 본 다음에 이 5번 항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적당한 키워드들이 좋은 키워드들이 여기에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적느냐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자소서에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섭을 지고 그냥 이 불로 뛰어드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저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아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지,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뭐 적어서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중복으로
탈락할 경우는 저는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역 플랫폼이었습니다. 지역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뭐냐 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이 어떤 거죠?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건데, 자, 지역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는요. 만약에 지역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농협이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역에 그럼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각종 관광 관련된 일도 있을 거고요. 귀농, 귀촌 관련된 정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농촌 창업 관련된 일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능들이 그 플랫폼 안에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농협이 하나의 이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관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농협이 이러한 사람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바로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농협이론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6차 산업화, 이건 반드시 좀 익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차 산업화가 뭐냐 하면, 이 농업 생산하는 게 1차 산업이고요. 이걸 가공하는 거, 뭐, 떡볶이로 가공하든지, 뭐, 쌀과자로 가공하든지, 이게 가공하는 게 2차 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업, 뭐, 숙박 체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3차 산업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런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 하면 6차가 나오죠. 그래서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농업 농촌을 융복합화 시켜서 이 지역 발전을 꾀하고 고소득 소득 창출을 이루어내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낸다는 굉장히 큰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농협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북봉화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북봉화군이면 우리나라 오지 중에 오지겠죠. 그럼 봉화농협이 있을 거예요. 그럼 봉화농협에서 이런 오지 지역이지만 그쪽에서 나는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봉화군으로 귀농 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들이나 알선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봉화군에 어떤 관광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이나 아니면 사회적 농업과 같은 치유 농업, 이거와 연결시키는 연결 작업들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팜스테이 같은 것들도 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그 지역 플랫폼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키워드도 한번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차 산업화 키워드 들어왔죠. 팜스테이 들어왔죠. 사회적 농업 들어왔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곳곳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농협에 대한 준비를 꽤 하셨군요 라고 해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보호를 해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지역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 하면 디지털 명예 농민,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디지털 명예 농민은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농협 이론 파트 쪽을 또 보시면 뭐 제가 꼭 뭐 무슨 혼잡에 모의고사 광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걸 잘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디지털 명예 농민은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그 농협 이론 파트 부분에 보시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농협 중앙회에서 펼치고 있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가 뭐냐 하면 바로 기업과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CEO를 농촌의 이 명예이장으로 만들고요. 기업체 직원들을 명예주민으로 만들어서 도농 간에 상생하는 이런 상생하는
운동들을 뭐라고 이제 농협에서 추진하는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잡아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협중앙에서 굉장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 하면요. 이 일본의 후르사토세를 사실상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컨셉이냐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히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 고향에서는 이제 고향 떠나온 사람에게 답례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줘서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지금 농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와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걸 두 개 엮어가지고 이걸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디지털 명예 농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시민하고 농촌을 연결해가지고 이러한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명예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이 자기가 지정한 농촌 지역에다가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기부를 받았던 농촌에서는 이제 자기 특산품 농산물들을 이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중심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좀 농협의 디지털 혁신 특히나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농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커지게 되겠죠. 즉 로컬 푸드와 관련된 부분이 좀 활성화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멸, 지금 사실 지역 붕괴,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소멸도 방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농 간의 상생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디지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뜬금없이 적어 주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그러한 것을 좀 더 디지털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시면 실현 가능성도 있고요. 농협에 대한 좀 준비도 좀 많이 했지 않겠냐,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즉 5번 항목은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농협과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잘 적힐 수 있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농업, 농촌, 농업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협의 디지털 혁신으로 연결시키시면 아마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 여러분 면접에 가서도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번 항목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같이 지역 농협 자소서 가이드 같이 한번 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소서라는 게 단순히 자소서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소서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역 농협은 블라인드 채용이어서요. 다른 그 어떤 이력서나 스펙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소서를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게 될 건데요. 그때 이 면접관의 질문이 얼마나 심도 있는 질문으로 들어오느냐도 결국 여러분의 자소서가 결정해 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좋은 답변을 해주느냐 이것도 바로 여러분의 자소서가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단순히 이제 필기를 가기 위한 어떤 통과 의뢰가 아니라
면접, 즉 최종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성 들여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역농협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